안녕하세요. 여수여고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올해 한국사 공부를 함께할 정미솔 선생님이고요. 오늘 첫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국가의 형성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선사시대인데요. 먼저 선사시대란 어떤 시대일까요? 이게 한자예요. 먼저 선의 기록사, 즉 기록이 있기 이전의 시대라는 거죠. 기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남겨놓은 물건인 유물과 흔적인 유적을 통해 유추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사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처음은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용했던 도구가 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돌이었을까요? 도구가 필요한데 아직 기술이 없기 때문에 뭘 만들지는 못해. 그런데 돌은 구하기 쉽고 공격력도 있기 때문에 이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을까? 힘들죠.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더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필요한 용도에 적합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어. 어떻게? 돌을 돌끼리 부딪혀서 또는 바위에 쳐서 커다란 돌에서 작은 돌로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뗀석기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주먹도끼가 있고요. 주먹도끼는 여기 손잡이 부분 보이죠? 주먹으로 쥐고 쓰는 도구인데 여기 뾰족한 부분으로 찌르거나 여기 이 부분으로 자를 수도 있고 만능으로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이 도구를 활용해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요. 바로 사냥입니다.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야. 이 시기는 빙하기라 이때의 동물들은 매서운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몸집, 많은 털, 두꺼운 지방을 갖고 있었어. 하지만 빅사이즈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는 못해. 때문에 구석기인들은 주먹도끼라는 제법 무거운 돌을 가지고도 동물에 접근해서 도끼로 내려찍는 방법으로 사냥이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채집이었는데요.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먹거나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는 거지. 그리고 어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먹을 것을 생산하지를 못해서 주위에 있는 것을 주워 먹고 잡아먹었어. 하지만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시간이 지나면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니야. 동물도 없고 과일도 없어. 자, 그러면 다시 새로운 먹거리를 얻기 위해 떠나야지.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솔직히 좋은 집이 필요할까요? 힘들게 집을 만들어도 다시 또 이사 가야 하는데 필요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길바닥에서 잘 수도 없잖아. 엄청 춥고 커다란 동물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래서 동굴이나 대충 막 지은 막집에서 불을 피워놓고 동물의 침입을 막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죠. 이 시기 짐승이 엄청 크다고. 대형 동물을 사냥해야 하는데 혼자 다니면 오히려 내가 잡아먹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지어 생활을 했고요. 함께 사냥해서 함께 나눠 먹는 평등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흘러서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신석기, 여기도 도구는 돌이야. 그런데 새로운 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형 동물이 사라지고 사슴, 토끼 이런 작고 빠른 동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주먹도끼로 사냥하기가 힘들어. 동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이들이 놀라서 빠른 속도로 도망가 버렸거든. 이제 날쌘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멀리서도 빠른 속도로 던질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살아남기 위해 도구도 변화시켰고 그것이 바로 간석기예요. 울퉁불퉁한 뗀석기를 갈아서 이전보다 더 작고 매끄럽고 정교해진 돌을 만든 거지. 또 이외에도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활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이러한 간석기를 가지고 여전히 사냥했고요. 채집과 어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석기인들과 다를 바 없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부터는 새롭게 울타리를 치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해 목축입니다. 게다가 더 큰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야. 신석기 시대의 농사는 조, 수수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였고요. 지금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사람이 먹을 것을 생산해냈다는 것 이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농사를 하면서 수확한 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졌어요. 바로 토기입니다.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 이건 끝이 약간 뾰족해서 강이나 바닷가에 꽂아서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것은 오늘 씨를 뿌려서 내일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농작물을 돌봐야 해. 농사가 끝날 때까지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든 집이 움집이고요. 사람들은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지으려면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주로 움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인들은 가족, 친척들끼리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씨족 마을을 형성해 살아갔고요. 아직까지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오래 지나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이제 인간은 청동기라는 금속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비파 악기를 닮은 청동검인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청동 방울 등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술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에요. 굉장히 귀하고 비쌉니다. 게다가 날카롭고 예리하지만 강도는 약해 쉽게 물러져. 그래서 주로 무기나 장식용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신석기와 비슷하지만 농사기술은 더 발전해서 벼농사가 시작되었고요. 여기 이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도구, 이것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 반달 돌칼입니다. 구멍에다가 줄을 끼워서 벼 이삭을 자르는 도구예요. 그리고 집도 벼농사를 짓기에 좀 더 적합한 곳,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어 바람을 막아주는 배산 임수 위치에 움집을 지었고요. 전보다는 좀 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신석기와는 또 다른 점이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 누가 침입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망루,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나무 울타리인 목책, 목책 밖에 흐르는 물, 환호, 이렇게 마을에 방어시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방어시설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적의 침입을 막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야. 이 시기는 잉여 생산물을 두고 싸움, 전쟁이 많이 일어났거든.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실시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벼는 이전의 작물에 비해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 먹고도 남는 것,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내 것이라는 개념,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는 가진 사람, 누군가는 못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진 자는 군장이라는 지배자가 되어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급의 발생을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이에요. 자, 여기 이 덮개돌 무게가 50톤 정도인데 대충 코끼리 10마리의 무게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을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만든 거야.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또 당시 지배층들은 난 너희와는 달라 돋보이고 싶었어. 그래서 청동 거울, 청동 방울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국가까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었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의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고조선의 영역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인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많이 발견된 곳을 통해 고조선의 영역 범위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 고조선의 지배자는 단군 왕검이라 불렀는데요. 여기서 단군은 제사장을, 왕검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에는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의 뜻이 함께 있는 거지. 고조선의 지배자는 정치를 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역할도 했구나. 고조선은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고조선이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 볼게요. 먼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정도 이쯤 되면 중국에는 힘이 센 7개의 나라가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연나라와 고조선이 한판 뜬 거예요. 결과는 고조선이 밀립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국의 강한 나라들과 싸울 정도로 고조선이 허접한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래도 좀 힘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왕이 존재했고요. 심지어 왕위가 아들에게로 세습이 될 정도로 왕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왕 밑에는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조선에는 팔조법이라는 법이 존재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사형은 굉장히 무거운 벌이죠.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거야. 생명을 중요시했구나.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 곡식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지었다는 거고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 남의 물건을 빼앗는 거죠. 즉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의미고요. 또 노비라는 것에서 계급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게 한다. 50만 전, 화폐지. 화폐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데 그 과정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혼란을 피해 고조선으로 들어와 서쪽 변방을 지키겠다고 받아달라고 요청해요. 그러자 당시 고조선의 준왕이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위만이 준왕을 배신 때리고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와서 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당시 위만은 중국의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위만조선 시기에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면서 철기 사용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고요. 중국의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의 진이라고 하는 세력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 이득을 챙기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의 한나라는 고조선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조선은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후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군현을 설치해 지배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한사군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 유지됐던 고조선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고조선의 유이민들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세력들과 여러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 그게 바로 지도를 보면 맨 위에서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 진안, 변안이었습니다. 자, 먼저 부여부터 볼게요. 만주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위치한 부여는 5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 만든 나라입니다. 이렇게 5 부족의 대표들이 한 명을 왕으로 추대하는 형태였어.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존재는 하지만 힘은 조금 없었습니다. 때문에 왕이 일을 못해. 그러면 뭐야, 왕 제대로 일 안 하네 하면서 왕을 교체해버리는 것도 가능했대. 자, 그리고 왕 밑에 부족장들을 가라고 했는데 각 부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물들을 따와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때 왕은 중앙인 수도를 다스렸고요. 나머지 동서남북 4개의 지역을
가들이 다스렸는데 이것을 사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부여에서 살았던 주몽이 내려와 졸본에서 만든 나라 고구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여와 마찬가지로 5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왕이 존재했습니다. 여기도 왕 밑에는 가가 존재했는데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이 여러 가들이 모인 회의, 제가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안 좋아 척박한 산악지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어. 그래서 다른 나라를 자주 약탈하곤 했는데 그 피해자들이 바로 함경도와 강원도 해안가에 위치했던 옥저와 동해였습니다. 이 두 나라는 앞서 살펴본 부여와 고구려와는 달리 왕이 없고 읍군과 삼노라고 불리었던 군장들이 부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장국가라고 불렀어요.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사만을 볼게요. 마한, 진안, 변안 이 세 곳을 사만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장국가입니다. 왕은 없고 신지와 읍차라는 군장이 다스리는 형태였죠. 그런데 사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군장 외에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었어. 그리고 이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곳을 소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는 범죄자가 들어와도 함부로 사람을 끌어낼 수 없었다고 해요. 즉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 세력과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으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었던 재정분리 사회였지. 그리고 이후 고구려가 부여와 옥저 등을 정복하며 성장하게 되고요. 마하는 백제, 진안은 신라, 변안은 가야로 성장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